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이정표는 어떤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작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도 있었고요. 내수 부진했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했고요. 뭔가 하나 뚜렷이 좋다라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일단 회장님이 보시는 작년 한 해 경기에 대한 평가 먼저 듣고. 일단 작년에는 예. 2017년도 2.7% 성장을 했는데 그다음에 2.0으로 또 2.1로 떨어지고 작년에도 아마도 지금 2.0 또는 1.9 정도로 계속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정부의 목표치로는 2% 목표 달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그 2% 달성이 만만치가 힘겹죠. 않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1.9% 정도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출이 13개월째 마이너스고요.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7%가 넘기 때문에 아마도 1.9% 정도, 2%가 안 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6, 7%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이 2018년, 2019년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랬던 지난 2019년이었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 좀 뭔가 뒤집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회장님 당장 이번 달에 놓여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1단계 서명? 이 15일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나오잖아요. 일단 워낙 두 수장이 정말 돌발적인 액션들을 그리고 발언들을 너무 많이 취해 왔어서 15일에 과연 이것이 진짜로 진행이 될 것인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제 1단계 그 무역 협상은 일단 타결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금년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금년에 성장률 6% 수성이 만만치 않거든요. 모든 전망기관들이 중국의 금년도 성장률을 5.8% 정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1단계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라든지 혹은 기술 패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중 통상 분쟁은 여전히 1단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 1차 서명을 끝으로 모든 이슈가 끝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기에 계속 체크를 해야 할 뉴스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경제적으로 좀 우려를 크게 만들었던 것이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어쨌건 이런 이슈들이 지난해 반년 이상 끌고 왔었던 부분이고 또 중국의 한한령도 이제 분위기가 좀 스무스해지고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히 무언가가 이렇게 물꼬가 확 튀어진 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왕이 상무위원이 한국에 와서 얘기한 걸 보면은 여전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 굉장히 국내 반대 여론에 불구하고 소위 산물 정책이라고 하는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동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굉장히 어려운 조건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 문제에 관한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왕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 고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중국 한국 문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본과의 문제도 이번에 일본하고 이제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그냥 짧은 시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일 간의 그 역사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더구나 한일 간의 문제는 한미일 동맹 체제 속에서 또 그 문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그 중국과의 문제
또 한미일 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금년 중에도 계속 그 한일 문제는 지켜봐야 될 그런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난해 지긋지긋하게 끌고 왔었던 네, 네. 이런 이슈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그런 변수들인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네요. 그 왕이 부장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조만간 뭐 리커창 총리, 시진핑 주석이 또 방한 계획이 또 잡혀 네,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막 엄청난 막 기대를 갖지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금년 초죠. 예, 금년 예. 상반기 중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4월 15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 문제가 좀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 중국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더 큰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다툼,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까지 무언가가 매끄럽지 않고 무언가가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회장님 수출에 네. 정말 큰 타격이 입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도 이제 큰 타격이고요. 지금 현재 수출도 우리가 지금 13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이고 네. 2019년 전체로 마이너스 10.3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중 문제, 한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한중 문제, 한일 문제는 이것이 북한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지정학적 문제. 크게 본다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 국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대륙 국가 세력,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한국이 스탠스를 잘 취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서 지금 이것이 중국으로부터도 계속 우리가 좀 당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도 지금 매끄럽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외환 사정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경우에는 한미 한일 통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 그런 통합 사업도 안 되고 있고 말도 꺼낼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수출도 네. 안 좋아지면서 국제 금융 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 발표된 수출 지표요, 네. 회장님. 이게 전년 대비 10% 이상의 감소세로 이제 수치가 나왔죠. 네. 이게 지난해 전년 대비니까요. 네, 네. 지난해 12월이 네. 수출이 급감했던 시기였습니다. 뭐. 그런데도 기저효과로 그냥 조금이라도 잘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보다도 훨씬 안 좋았다라고 네, 얘기를 예.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해 2018년이죠. 11월 수출이 예. 안 좋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10%가 안 되고 계속 지난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 10%보다 더 악화됐는데 12월에 한 5% 마이너스 5% 정도로 된 거거든요. 연간 전체로 마이너스 10.3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굉장한 우리나라 수출 악화고요. 2018년에 있었던 6천억 달러 수출을 결국은 달성하지 못하고 5천억 달러대로 추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7.7%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가계도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도 저조해서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2% 달성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올해는 이 마이너스라는 이것을 빼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보이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가요? 것이 이제 수출이죠. 근데 수출이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19년에 마이너스 10.3에서 금년에 한 3% 정도 증가하겠다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 전망이 기본 토대가 반도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한 20%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가 10% 수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을 생각하면은 우리 수출 증가율 2% 정도를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또 마이너스를 갈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수출 증가율이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3% 정도 증가하지는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막 플러스 반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러나 반도체가 지금 현재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은 DRAM 가격이나 혹은 낸드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희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의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업체들, 이들이 가줘야 주식시장도 이제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그래도 이제 나올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는 반도체 외거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부분들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예.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다들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외거리만 가지고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뭐 지난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 네. 주가 보면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채 마무리가 네, 됐잖아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반도체 이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올 한 해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부분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이 추격을 해오고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가 ICT 투자 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은 DRAM 같은 경우에 10월달 이후에 가격이 계속 이제 그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 네. 낸드 가격은 작년 6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금년에 수출이 한 뭐 최소 10% 이상은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가 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전체 수출을 플러스로 왜냐하면 2019년이 마이너스 10.3이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로 반전시키는 데는 상당히 힘겹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수출이 잘 안 되면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또 형편이 못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7.7%를 기록했던 설비 투자도 금년에 정부에서는 지금 보면은 설비 투자를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말씀 주셨던 대로 반도체 하나만 잘 나가서 우리 경제 전체 엔진을 시동을 걸기는 참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주세요. 네. 올 한 해 2020년 경자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 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2.4%이던가요? 예, 뭐 목표는 아니고 이제 전망이죠. 예, 전망치. 2.4% 예. 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외거리만 가지고는 힘들고 작년에 마이너스 7.7을 기록했던 설비 투자가 플러스 5%로 반영된다고 하는 그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건설 투자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폭이 좀 둔화된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얼마 전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건설 부분이 위축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예컨대 뭐 그 강남의 양재대로의 현대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이런 사회간접 자본이 이제 투자가 되면서 좀 그런 쪽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 투자가 주택 건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건설 투자 회복도 힘들어서 금년 성장률도 지금 민간에서는 정부에서는 2% 정도 전망을 하지만 민간에서는 네. 2%를 밑도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민간 전망 보면은 예컨대 한국경제연구원 1.9%, LG는 1.8%, 심지어 외국의 모건스탠리 1.7%, BOE는 1.6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변이 아닌 민간이나 외국 연구기관들은 1.6에서 1.9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대응을 좀 2.4 될 거다고 낙관적으로 있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렇죠. 충분하고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예. 합니다. 정말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이나 모건스탠리 뭐 등등의 네. 보수적인 전망치들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지난 한 해와 별반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다라고 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는 이게 정책 거잖아요. 기조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2018년, 19년 2년 동안 경제가 계속 2.1, 2.0 또는 1.9 정도로 안 좋아진 데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뭐 요약하면은 기업에는 친화적이지 않고 노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예컨대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런 걸 또 법인세 인상 같은 이런 걸 해왔는데, 문제는 2년 동안에 그렇게 경제가 추락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특히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을 때는 이 정부를 받쳐온 여러 가지 또 노조라든지 뭐 이런 또 기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7에서 5%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금년 성장률도 만만치 않다 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뭐 고용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 증가했죠. 예. 사실 1년 넘게 0%대를 계속해 왔거든요. 특히 그 이제 종합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는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2018년 4분기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0%입니다. 차이가 많이 그것에 나는군요. 한참 예. 밑도는 0% 초반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경제가 지금 새로운 정책 대전환이나 모멘텀을 주지 않으면은 과거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처럼 예. 일본행 장기 불황, 얼마 전에 엊그제 신년 신문에 어떤 신문에서는 제2공포라고 했습니다. 제2가 저편이죠. 일본화 공포가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어둡게 할 전망이 네, 커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좀 신호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연초부터도요. 이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선결되어야 할까요? 회장님의 제가 가장 생각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를 받치고 있는, 예컨대 뭐 우리가 한 2천만 명 정도의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아무리 늘려도 지금 한 150만 명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 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거의 1,800만 명 이상을 민간 부분이 고용하고 일자리를 조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법인세를 낮춘다든지 너무 과격한 노조를 계획한다든지 혹은 너무 많은 규제를 계획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희망찬 2020년을 기대를 하는데 이게 참 연초부터 살얼음판입니다. 경제 상황은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위기를 인지하고 있을 때는 그 위기가 덥석하고 덮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